대한민국 육군 현역 투스타 장군의 아들이 군대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계급장을 던질 각오로 군 전체를 뒤엎어버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국방부 청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한기철 소장의 집무실이었죠. 50살의 나이에 투스타 계급장을 단 그는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장성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수성가한 그의 삶은 오직 조국과 군에 대한 헌신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한기철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성공을 원했고 군대야말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사관학교 입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흘러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군대 가고 싶어요. 20살 아들 한도윤이 말했을 때 한기철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겠다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죠. 군대는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늘 고든 자세로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 군복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기철은 아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와 같은 열정을 보았거든요. 결국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죠. 입대식 당일 한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닌 그저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가슴 한편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도윤아, 준비됐니? 한기철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하게 차려입은 도윤이 나왔어요.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한기철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네, 아버지. 준비됐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요.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훈련소 앞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기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 이제 정말 가야겠구나. 한기철이 말했을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가 새겨진 작은 계급장이었죠. 그 작은 별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 한기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달아줄게. 한기철이 아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아, 잘 들어.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널 건드릴 자는 없다. 기억해. 그 순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바람에 흩어졌고 한기철은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이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입대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훈련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기철은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처럼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빠, 오늘 유격 훈련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분대장님도 친절하시고 동기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기철은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자신이 걱정했던 것들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충분히 강한 아이였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3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훈련이 바빠서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밝음이 사라진 것 같았고 말할 때마다 주춤거렸습니다. 한기철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정말 괜찮은 거니?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한기철이 물었지만 도윤은 계속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대답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어요. 한기철은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병사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에게서 익숙한 신호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기철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한기철은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아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스타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한기철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도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었죠. 한기철은 즉시 깨어났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한기철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한기철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제발. 도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기철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윤아,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말해봐. 한기철이 간절히 물었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한기철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기철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아들이 있는 부대였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순간 한기철은 장군이 아닌 그저 걱정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새벽 4시 한기철은 헬기 조종사에게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육군 소장의 권한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것이죠. 헬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동안 한기철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평생 이렇게 초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나? 한기철이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재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장군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새벽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기철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한기철은 곧바로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놀란 표정의 간부들이 일어섰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니까요. 간부들의 당황한 표정에서 한기철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로? 중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기철은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 아들 한도윤을 당장 데려와. 한기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한기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간부들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한기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한기철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투스타 장군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간부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색했죠. 이것은 명백히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아. 한기철이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도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한기철이 간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것 같습니다. 중대장이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한기철은 그런 거짓말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처는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훈련 중 사고로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나를 바보로 하나? 한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의 상태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죠. 자신이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윤아, 아빠한테 말해봐.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한기철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순간 한기철은 깨달았어요. 아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직도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기철의 분노는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칠간 휴가를 내고 도윤을 돌보면서 동시에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군 생활 30년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은 집에 와서도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먼저 부대 내 신뢰할 만한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장님, 선임병들이 의도적으로 도윤 이병을 괴롭혔습니다. 한기철의 부하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장군 아들을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기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있나? 한기철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윤 이병이 우연히 간부들의 군납비리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한기철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은폐였던 거죠. 아들이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이었어요. 이제야 왜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입니까? 한기철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부식비 횡령과 군납업체 특혜 제공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돈이 오갔고 도윤 이병이 그 현장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부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더욱 강하게 압박한 것 같습니다. 한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왜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군납비리는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일이었고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관련자들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한기철은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아빠가 다 알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본 게 있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봤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괴롭혔어요. 한기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했거든요. 도윤은 그제야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비리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기철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군납비리와 가혹행위, 그리고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행동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보고서 작성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한기철은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군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부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오히려 조용히 처리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철은 이상함을 느꼈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소장님, 이 문제는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급 간부가 한기철을 불러서 말했어요. 군 전체의 명예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명예요? 아이들이 폭행당하고 군납비리가 횡행하는데 무슨 명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덮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상급자의 말에 한기철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 같았어요. 한기철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당한 세력들이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일이었고 다른 병사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기철이 확보했던 핵심 증인들이 하나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한기철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핵심 증인 중 하나가 한기철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협박을 받은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냐? 분명히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지 않나? 한기철이 다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도윤의 변화였어요. 아들마저 포기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협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그냥 그만둬요. 너무 힘들어요. 도윤이 지쳐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한기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아들 하나 못 지키면 이 계급장이 무슨 소용인가. 그날 밤
한기철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일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다른 병사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기철은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약자가 되었을 때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한기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국방부 최고 위층에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만약 여기서도 막힌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결정을 내린 후 한기철은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철이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비서실에서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기철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회의 일정을 잡아주었어요. 이틀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한기철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존경하는 장관님과 선배님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기철이 말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기철을 주목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기철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일로 시작된 조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군납비리,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기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소장, 그런 일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한 간부가 끼어들려 했지만 한기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한기철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거든요. 이 모든 증거들이 거짓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한기철이 물었어요. 아니면 이것들이 사실이지만 덮어야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한기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저는 즉시 계급장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사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기철이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어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한기철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한기철의 폭로 이후 국방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장관은 즉석에서 특별감찰단 구성을 지시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기철의 각오를 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즉시 특별감찰단을 구성하여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장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은 한기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소장,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군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거든요.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별감찰단은 해당 부대로 급파되었고 연관된 모든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기철이 제공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선임병들이 체포되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곧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간부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동자 중 하나가 울면서 진술했어요. 장군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야 한다면서. 이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임병들의 일탈이 아니라 간부들이 주도한 조직적인 가혹행위였던 것이죠. 감찰단은 더욱 깊이 수사를 진행했어요. 이어서 군납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려던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었어요. 한기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감찰단장이 물었을 때 한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습니다. 관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했죠.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직적 은폐 시도였습니다. 상당수의 고위 간부들이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증인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시도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고위 간부가 변명했지만 감찰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군의 명예는 이런 일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감찰단장의 말이었죠.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나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한기철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총 2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가혹행위 가담자부터 군납비리 연루자, 그리고 은폐 시도자까지 모든 범죄가 처벌받았어요. 이는 한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대대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후 국방부는 군 전체의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한기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촉발한 변화였어요. 인권 보호 시스템과 감찰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시스템은 철저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기철 소장을 국방부 인권감찰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장관의 발표가 있었어요. 한기철의 경험과 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의 용기와 신념이 우리 군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기철은 새로운 직책을 맡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군 전체의 인권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직책을 맡은 한기철은 군 전체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혹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했어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기철이 첫 회의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몇 개월 후 한기철은 도윤이 복무하는 부대를 방문했어요. 이제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약자 보호 신고 시스템 운영병으로 일하고 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후임병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힘든 경험이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도윤아. 한기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빠,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한기철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이 단순히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어요. 도윤아, 진짜 군인의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약자를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야.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며칠 후 국방부 로비에 한기철 장군의 공로패가 전시되었어요. 군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철에게는 그런 표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아들의 밝은 웃음과 변화된 군대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달라졌습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곳,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변화했어요.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가혹행위는 크게 줄어들었고 투명한 감찰 시스템으로 비리도 사전에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싸움이 결국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자가 괴롭힘당하지 않는 군대, 정의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아들 하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결국 모든 아들들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한마디 용기와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조직을 바꾸어냈습니다. 결국 진짜 강함이란 힘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오늘부터 주변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